임신을 했을 때 보톡스를 맞으면, 레이저를 하게 되면, 필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블로그에 한번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유튜브 촬영을 한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센텀 디에리온 부두리 원장 이성훈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았다고 하죠. 0.96이라고 거의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뭐 원래 우리나라는 아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겠죠. 임산부에 대한 뭐 배려라든지 이런 게 많은 나라긴 한데, 그런 뭐 태중, 임신 중에 대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뿌띠 미용병원이다 보니까 미용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임신을 했을 때 보톡스를 맞으면, 레이저를 하게 되면, 필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블로그에 한번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유튜브 촬영을 한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보통 이제 임신이라는 게 되게 너무나 축하할 일이긴 한데, 우리가 임신이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뭐 술을 마셨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뭐 비행기를 탄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끔씩 임신한 줄 모르고 보톡스를 맞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보톡스라는 게 보툴리눔 톡신, 독소죠. 독소니까 이게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나 임신 1기는 굉장히 태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한 알, 약 한 알 정말 최대한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문의도 있었고, 그리고 임신 중인데 모두 맞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임신 중에는 보톡스 시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기를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부분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임신 중에 대한 연구는 사실 되게 의학적으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DA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놨어요. 먹어도 되는 약과 먹으면 안 되는 약, A부터 X까지, A, B, C, D, 뭐 X, Z, Y 거기는 아니고, 그리고 A군, B군, C군, D군, 그리고 X군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고, A군은 전혀 뭐 사람과 동물 실험에 있어서도 다 괜찮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C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 실험이 없었다라든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톡스가 C예요. 동물 실험상에는 유의한 해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실험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피하면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일단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산전 진단을 할 겸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때까지 가슴을 졸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톡스 자체가 시술이 시작된 그 국내에서는 해봤자 20년이 안 되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많은 보고 증례들이 있어서 실제로 임신 4주가 되기 전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는데, 그것도 단순한 시술들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이런 주름 보톡스를 시술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보톡스의 효용 자체는 미용적인 시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요즘에 미용적인 시술이지만, 그 외에도 근육을 줄이는 시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적인 어떤 이상 때문에 근긴장 이상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한 때문에 땀 보톡스,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주름 보톡스는 굉장히 그 용량이 작습니다. 작은데 근육을 위축시킨다거나 근육에 대한 어떤 치료를 위한 보톡스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한 부위의 보톡스 시술보다 약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용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증례 보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다들 대부분 다 순산을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비단 보톡스 때문에 제왕절개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태아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시술이 됐었고,
그 외에도 미국에서도 연구들이 있었는데 많은 임산부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결국 사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톡스를 알고 보니 맞았더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8분이었던가 했는데 한 분 정도가 자연출산, 한 분 정도가 임신 중절. 이것도 딱 그 원인은 아니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순산, 제왕절개를 하기도 했지만 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톡스 분자 단위 자체가 크거든요. 커서 그게 태반을 통과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고, 그러면 보톡스 맞은 자리에서 피를 타고 다른 데 가지 않느냐, 또 그런 연구도 있었죠. 그래서 팔에서 얼굴 부위였나 시술을 했는데, 또 팔에서 어떤 금전도 검사를 통해서 보톡스 성분을 검출했지만 나오긴 했지만 유의하게 어떤 영향을 줄 양은 아니었다라는 보고가 또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적인 목적 때문에 임신 중에도 보톡스를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는 태국이었던가요? 태아를 가졌었는데 이분이 어떤 임신을 하게 되면서 연하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을 못 삼키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애기는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그냥 수액으로 하고 있다가 연구진이 보니까 식도에 큰 긴장 이상 때문에 여기 연하 장애가 와서 여기 보톡스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보톡스 시술을 했습니다. 하고 아기를 순산을 했어요. 근데 또 이분이 부부관계가 좋은가 봐요. 또 둘째, 셋째, 넷째까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논문상에 가졌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할 때마다 또 그게 생긴 거죠. 계속 시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태아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의학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는 임신 중에는 시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톡스 시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면담을 통해서 시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주름 보톡스라든지 이런 거를 했다고 너무 놀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조금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썼었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